며느리가 범죄자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네에 그런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업무 방해, 보고서 조작, 복지 급여를 가로챘다는 말까지. 처음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상대가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다고. 곧 징계가 확정될 거라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서윤, 제 아들의 결혼 상대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이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그 여자를 처음 만난 날, 그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아들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이서윤, 28,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별로였습니다. 지나치게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하다기보단 무뚝뚝했습니다. 인사는 정중했지만 짧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식사 내내 그녀는 듣기만 했습니다. 제가 물어봐야 대답했습니다. 일은 어때요? 괜찮습니다. 힘들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대답은 늘 짧았습니다.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웃을 때도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습니다. 준호는 그런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서윤이 원래 좀 조용해요.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맞을까? 이렇게 말이 없는 사람이 준호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서윤은 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식사 맛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죄송한데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요.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배웅할게. 서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준호가 돌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늘 저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당황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원래 성격이 그래요.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주민센터에 볼 일이 있어 들렀습니다. 등본을 떼러 간 것이었습니다.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앉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원실 창구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서윤, 조용히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신청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다고요? 당장 처리해 주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절차상 2주가 더 소요됩니다. 현재 심사 단계에 있고요. 여성이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절차가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급한데. 서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실 때 설명드렸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여성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 민원실이 술렁였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내문 다시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리 기간이 4주에서 6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5주차시고요.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여성은 안내문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언제 나와요? 서윤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결과 나옵니다. 문자로 안내 드릴게요. 여성은 결국 투덜대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겉보기와 완전히 다르더군요. 집에서 보던 조용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할 땐 확실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옆 창구 직원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 씨, 대단해요. 저 같으면 화냈을 거예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분도 답답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구나. 제 차례가 왔습니다. 서윤이 저를 보고 잠시 놀랐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바로 미소 지었습니다. 등본 발급이요? 금방 해드릴게요. 그녀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능숙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그때 저는 우연히 봤습니다. 서윤의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액자. 2022년 복지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그 옆에는 낡은 노트 한 권. 표지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원 응대 매뉴얼 마이너스 이서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정도였구나. 여기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서윤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3년 정도 됐습니다. 민원인들 상대하기 힘들지 않아요? 아까 그분처럼요. 서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분들도 답답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급하니까 화를 내시는 거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죠.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등본 받으시고 확인해 주세요. 혹시 추가로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저는 센터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일하는 모습은 확실히 믿음직스럽더군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센터에서 서윤이 봤어.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일 잘하더라. 민원인한테 화내는 것도 안 당하고.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죠? 엄마, 서윤이 센터에서 에이스예요. 민원인들이 서윤이 지목해서 찾아올 정도래요. 어려운 케이스도 서윤이한테 맡긴다고 하시고 과장님도 서윤이 믿고 일 맡긴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였습니다. 말도 없고 일도 잘하고 감정 표현도 절제되어 있고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균열 없이 단단할 수 있을까?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억지로 참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후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서윤이랑 같이 저녁 먹어요. 이번엔 좀 더 편하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괜찮은 걸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그 의문은 곧 답을 찾게 됩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준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서윤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업무상 문제가 생겼대요. 복지보고서 조작 혐의래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그 완벽함이 사실은 누군가의 표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표적을 지켜내는 사람이 바로 제가 될 줄은. 징계조사?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윤이 정말 그럴 사람인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우산을 깜빡했습니다. 주민센터 처마 밑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비는 거세게 내렸습니다. 당분간 그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처마 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민원실이 보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앉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윤도 보였습니다. 창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민원실로 들어왔습니다. 등이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어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작성해야 하는데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서였습니다. 여기 앉으셔서 작성하시면 돼요. 볼펜 드릴게요. 노인이 볼펜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첫 줄에 이름을 쓰려는데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획이 삐뚤빼뚤했습니다. 노인이 지우개로 지웠습니다. 다시 써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은 떨렸습니다. 노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옆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손이 자꾸 떨려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늙은이 이것도 제대로 못하네요.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자주 해드려요. 걱정 마세요. 노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윤이 볼펜을 들었습니다. 이름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지난달에도 오셨죠. 임자에 점 하나 있는 거. 노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걸 기억해요. 한 달도 더 전에 왔었는데.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끝이 55잖아요. 그것도 기억하고 계시네. 노인이 놀라며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세상에. 나이 들어 기억력도 없는데. 젊은 사람이 날 기억해주니 고맙네. 정말 고맙습니다. 서윤은 말없이 서류를 채워나갔습니다.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해도 돼요. 노인이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1943년 3월 12일입니다. 서윤이 적으며 물었습니다. 올해 82이시네요. 네, 맞아요. 혼자 사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누라는 작년에 먼저 갔어요. 자식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서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주소는 지난번이랑 같으시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대로예요. 서윤이 주소를 적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속도에 맞췄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서윤이 노인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자꾸만 제 눈에 밟혔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다 작성하고 물었습니다. 여기 확인하시고 지장 찍어주시면 돼요. 노인이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살짝 손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도장이 제대로 찍혔습니다. 노인이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요. 서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결과 나오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2주 정도 걸려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노인이 민원실을 나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처마 밑에 섰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우산 없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두고 왔네요. 좀 이따 그치겠지. 저는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이거 쓰세요. 저는 곧 택시 탈 거예요. 노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 저는 우산을 노인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냥 쓰세요. 다음에 센터 오실 때 두고 가시면 돼요. 노인이 우산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이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서윤이 다음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녁을 차리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서윤이 노인의 손을 잡아주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센터에서 서윤이 또 봤어. 일하는 거.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 좋은 사람이더라. 정말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죠? 저도 그래서 좋아하게 됐어요. 서윤이는 말은 없어도 행동으로 다 보여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준호와 서윤, 그리고 저,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번엔 서윤이 조금 더 말이 많았습니다. 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는데요. 지난달에도 오신 분이세요. 그분 복지 급여 나왔다고 연락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전화로 몇 번이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서윤의 목소리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보람 있어요. 제가 도와드린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시면 그게 제일 좋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힘들 땐 없어요? 서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죠. 사실 요즘 좀 힘들긴 해요. 준호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업무가 좀 많아서요. 하지만 그것보다 좋은 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준호가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좋은 사람이다. 엄마도 이제 마음 놓았어.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그날이 평화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틀 뒤 출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는데
앞에 선 두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들으려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왔습니다. 주민센터 그거 봤어? 무슨 일인데? 복지보고서 조작 사건. 직원 한 명이 보고서 조작해서 큰일 났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데? 이름이 뭐더라? 이서윤? 젊은 여자 직원이래. 그 순간 제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서윤이?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장을 보지도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직접 센터 앞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 민원인한테 항의받았대. 보고서 조작했다던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본 거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봤습니다. 센터 정문으로 나오는 서윤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걸음걸이가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서윤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단 한 방울.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서윤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리며 저는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네. 서윤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2잔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지 지원 보고서 누락건이요. 담당자가 저예요. 제 이름이 찍혀 있어서. 그런데 민원인 3분이 항의하셨어요. 왜 복지 급여를 못 받았냐고.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한 거야?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제 잘못이에요. 그게 답이 아니잖아. 서윤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실이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걸.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큰일이야.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간대. 서윤 씨, 어떻게 되는 거래? 저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과장실이 보였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서윤 씨, 이해해요. 조직이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침묵. 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 처리하겠죠? 여기서 잘 마무리하면 나중에 제가 챙겨드릴게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과장이 등을 툭 쳤습니다. 그래, 역시 서윤 씨는 똑똑해.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이기적인데. 서윤 씨는 다르더라니까. 조직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급히 복도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방금 들은 게 진짜인가? 과장이 서윤에게 희생하라고? 그날 저녁,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센터에 갔습니다. 이번엔 일찍,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직원 2명이 지나갔습니다. 복도에 멈춰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들렸습니다. 서윤 씨, 불쌍하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 다른 직원이 한숨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원래 과장님이 수정하라고 한 거잖아. 첫 번째 직원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도 책임은 서윤 씨가 져야지. 보고서에 이름 찍힌 게 서윤 씨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윗사람 말 거역하면 우리도 잘려.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 씨도 알 거야. 어차피 이 바닥이 다 그런 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과장이 수정 지시를 했다. 그런데 서윤이 책임을 진다. 이게 말이 되나? 오전 10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과장이 먼저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과장이 서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서윤 씨, 일단 대기 발령이에요. 조사 끝날 때까지.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과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이렇게까지 커지기 전에 그냥 조용히 정리했으면 됐는데.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서야. 이것도 다 사회 공부예요. 알겠죠? 과장이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구나. 서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저는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눈가가 붉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자.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혼자 두고 못 가. 같이 가자. 서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윤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과장이 수정하라고 했지? 서윤이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어제 들었어. 과장실 앞에서. 서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서윤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과장님이 이미 기록을 지우셨어요. 전산 로고도 없어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그냥 당하고만 있으란 말이야?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참으면 다른 직원들은 안전하니까요.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갓길에 서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야?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끝까지 확인했어야 했어요. 최종 책임은 제게 있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착한 게 아니야. 너무 착해서 문제야. 서윤이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서윤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응?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이대로 괜찮을까? 그날 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서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과장이 시킨 거잖아요. 왜 서윤이가 책임을 져야 해요? 저는 준호를 앉혔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과장이 지웠다는 그 기록을.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내게 방법이 있어.
며칠 뒤 센터 앞을 지나가는데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서윤 주의 조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징계가 확정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니, 이제 시작이라는 걸. 왜냐하면 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에게. 이미숙, 20년 전 함께 일했던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시청 감사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수가 나야. 연선이. 연선아. 얼마만이야?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미수가,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뭔데?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일어난 일, 서윤의 누명, 과장의 갑질. 이미숙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연선아, 이거 큰 건데. 알아. 그래도 해줘야 해. 억울한 사람이 있어. 이미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산 기록 복구는 어려울 거야. 과장 권한으로 삭제했으면. 저는 말했습니다. 백업 서버는? 이미숙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백업 서버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 권한이 다르니까. 한번 알아볼게. 시간 좀 걸릴 거야. 고마워, 정말. 이미숙이 물었습니다. 근데 연선아, 응? 그 며느리 되래. 정말 괜찮은 애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좋은 애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미숙이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혹시 정말 없으면 어떡하지? 다음 날 오후, 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응, 서윤아. 죄송한데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만났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서 서윤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이게 뭐야? 서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증거예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과장님이 수정 지시한 내역이요. 제 컴퓨터에 백업해둔 파일이에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있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인사과에 내부 고발도 했었어요. 하지만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버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다렸어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저는 서윤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한테 주는 거야? 서윤이 저를 봤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말단 직원이니까요. 이 파일을 누가 봐야 힘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때 어머님이 생각났어요.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어머님, 응? 이거 써도 소용없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워낙 센 분이라 아는 사람도 많으시고. 저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날 저녁, 저는 이미숙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미숙아, 증거가 생겼어. 뭐? USB 파일. 서윤이가 백업해둔 거래. 과장이 수정 지시한 내역이 다 있어. 이미숙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거 바로 가져와. 내일 당장.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청으로 갔습니다. 감사팀 사무실. 이미숙이 저를 반겼습니다. USB 줘봐. 이미숙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돼. 명확해.
과장이 수정 지시한 날짜, 시간, 문서 변경 내역 다 남아 있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이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연선아, 응? 백업 서버도 확인해 봤거든. 저는 긴장했습니다. 뭐가 나왔어? 이미숙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과장이 삭제한 로그 기록. 복구됐어. 삭제한 시간까지 다 남아 있어. 이건 증거 인멸이야.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명확했습니다. 과장이 서윤의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기록, 그리고 그 기록을 삭제한 흔적,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숙이 말했습니다. 이거 감사팀에 정식으로 올릴게. 조사 들어갈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미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억울한 사람 도와주는 거지 뭐. 그나저나 그 며느리 되래. 정말 대단한 애네. 이런 걸 백업해뒀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똑똑한 애야. 사흘 뒤 감사팀이 주민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술렁였습니다. 무슨 일이래? 갑자기 감사팀이 왜? 과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과장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감사팀 직원들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장이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윤과 마주쳤습니다. 과장이 멈춰 섰습니다. 서윤도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윤 씨, 당신이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과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인사과에 내부 고발했었어요. 하지만 과장님이 기록을 지우셨죠.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갔어야지. 왜 이렇게까지?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제 일을 지키고 싶었어요. 제 이름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과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리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온다고. 그날 저녁 저는 서윤을 만났습니다. 센터 앞에서 어머님, 서윤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서윤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혼자 참지 말고 말했어야지. 서윤이 울었습니다. 제품에서 한참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서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복지보고서 누락건, 재조사 결과, 담당자 이서윤의 책임 아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및 증거 인멸로 인한 것, 이서윤 직원 징계 취소, 복직 조치, 직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서윤 씨가 아니었어? 그럼 과장님이? 그리고 그날 오후 또 다른 공문이 붙었습니다. 과장 대기 발령, 감사조사 진행 중, 업무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 센터는 술렁였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서윤 씨,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혼자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니. 맞아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여전히 차분하게 동료 한 명이 다가갔습니다.
서윤 씨, 미안해요. 우리가 몰라서.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과장님이 시키신 거. 근데 말 못했어요. 무서워서.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해요. 당연히 무서우셨을 거예요. 저도 무서웠어요. 그 말에 동료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서윤이 일어나 동료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며칠 뒤 과장에 대한 최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파면, 그리고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 저는 우연히 센터 앞에서 그를 봤습니다. 짐을 싸들고 나오는 모습을,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과장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과장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과응보, 결국 돌아온다고. 일주일 뒤, 서윤은 정식으로 복직했습니다. 센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서윤을 반겼습니다. 서윤 씨,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우리 진짜 힘들었어요. 서윤이 없으니까. 서윤이 웃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민원인들도 찾아왔습니다. 그 노인도 왔습니다. 손이 떨리던 그 노인. 서윤 씨, 돌아왔구만.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서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노인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센터장한테 찾아갔어요. 서윤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다 말했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걸, 시간이 걸려도 결국 통한다는 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서윤이한테 프로포즈 하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서윤이랑 결혼하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서윤이가 우리 며느리라니. 정말 기뻐. 며칠 뒤 준호의 프로포즈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이 제 옆에 걸었습니다. 어머님, 응? 그날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윤을 봤습니다. 내가 며느리여서가 아니야. 내가 억울해서야.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어머님이 절 의심하시는 거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맞아. 의심했어. 말도 없고 너무 완벽해 보여서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 서윤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믿어주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노인분 도와주는 거 봤거든. 그때 알았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 사람을 보는 사람. 그게 너였어.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긴. 우리 딸 되어줘서. 한 달 뒤, 사실 처음엔 어머님이 절 의심하시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왜 믿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센터에 새로운 과장이 부임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이서윤 씨죠? 소문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새 과장이 웃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 함께 일하는 거니까.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밝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새 과장님 오셨어요.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에 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석 달 뒤, 준호와 서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과 친한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서윤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복해야 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꼭 그럴게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였습니다. 센터 동료들도 왔습니다. 축하해요, 서윤 씨. 정말 예뻐요. 행복하세요. 서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와주셔서. 그 노인도 왔습니다. 서윤 씨, 축하해요. 정말 좋은 날이네요. 서윤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내가 안 올 수 있나? 서윤 씨 덕분에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평생 고마울 거야.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진심이구나. 말이 아니라 행동이구나. 그날 밤 서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응? 그녀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읽어보세요.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께. 처음 뵀을 때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았습니다. 불편해 하시는 거, 의심하시는 거, 당연했습니다. 저는 말이 없었고, 준호 오빠에게 잘해줄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어머님만은 제 편이셨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를.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준호 오빠랑 평생 잘 살겠습니다. 어머님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윤 올림.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윤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되어줘서. 서윤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진심은 말이야. 예. 결국 기록보다 오래 남아. 내가 보여준 진심. 노인 할아버지를 도왔던 것. 민원인들에게 친절했던 것. 억울해도 끝까지 버텼던 것. 그 모든 게 남아있어. 사람들 마음속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이제 알아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합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기도 합니다. 진실이 묻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돌아옵니다. 정의는 늦어도 옵니다. 그리고 진심은 결국 기록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심을 잃지 마세요. 힘들어도, 억울해도 진심만은 지키세요. 왜냐하면 진심은 결국 기록보다 오래 남으니까요.